안녕하세요. 청소년 보호구역의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좀 재밌는 주제를 가져왔는데요. 괴롭히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우연치 않게 상대방 학생이 피해를 입었다면 이것도 학교폭력에 해당할까요? 일부러 한 건 아니지만 누군가가 다쳤다 또는 누군가가 피해를 입었다 이랬을 때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시죠. 학생들은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죠. 그리고 많은 학생들과 단체 생활을 해요. 그러다 보면 학교 내에서 다양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장난을 치기도 하고 뛰어놀다가 다리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학교폭력에 해당할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실제 판례들을 바탕으로 어떤 경우에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어떤 경우에는 학교폭력이 아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안은 광주지방법원 사안이었는데요. 초등학교 학생들끼리 다이빙을 하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던 도중에, 다이빙을 하려면 팔을 뒤로 이렇게 올리겠죠. 그 과정에서 뒤에 있던 학생이 얼굴에 맞은 거예요. 이게 과연 학교폭력이냐 여부가 쟁점이 된 겁니다. 다이빙을 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던 중에 손을 돌리다가 뺨을 때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뺨을 맞은 것이 실수냐 고의냐 하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목격 학생들의 진술에 따르면 손을 뻗었는데 땡땡이 그 자리에 있어서 뺨에 맞았다. 가해 학생은 모르고 손을 흔들다가 손가락 끝에 볼을 건드렸다. 그래서 바로 사과를 했다. 이런 목격자 진술들이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교육청에서 뭐라고 판단을 했냐면, 피해 학생과 목격 학생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보면 다이빙을 하기 위해 줄을 서서 몸을 풀던 중 팔을 휘두르다가 볼을 건드린 상황으로 보인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서면 사과 처분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학교폭력이다 라고 하면서 서면 사과 처분을 내렸다는 거예요. 대단히 특이하다 또는 이상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오해하는 학교폭력 심의위원 분들도 계십니다. 예를 들면 학교폭력 예방법은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니까 상대방이 다쳤다는데, 상대방이 아프다는데 뭐 사과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는 네가 잘못했으니까 서면 사과는 왜 못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법원은 뭐라고 판단했냐? 고의 없이 한 과실의 행위까지 학교폭력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법리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과실로 뺨에 손이 닿은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위법한 판단이다라고 해서 교육청의 처분을 취소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고의라는 것이 반드시 확정적 고의만 고의냐, 이게 핵심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상대방 학생이 다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음에도 그런 장난을 나아갔다면 이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미필적 고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실 학교폭력에 관한 법에서 미필적 고의라는 단어를 법원에서 명시적으로 쓰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요. 이게 아직까지는 학교폭력에 관한 행위들이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법원에서 명시적으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안 된다라고 판시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고의도 인정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A라는 학생이 B라는 학생한테 장난을 치려고 했어요. A와 B는 굉장히 친한 사이였다는 것을 감안을 해주죠. B라는 학생이 책상 위에 올라가서 선풍기를 틀려고 조작을 하고 있었는데 A라는 학생이 장난을 치기 위해서 그 책상을 빼버린 거예요. 자, 그랬는데 그 책상과 의자가 넘어지면서 B라는 학생이 크게 다쳤다. 전치 팔주 이렇게 심각한 상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우산을 가지고 돌리다가 그 우산 끝 있죠. 그 끝이 어떤 학생의 눈에 맞는다든지 관자놀이 이런 부분에 맞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학교에서 학예회 발표를 한다 이래서 날카롭지는 않지만 굉장히 무겁게 된 쇠로 된 이제 칼을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어떤 학생이 던졌는데 전혀 모르는 다른 학생한테 맞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학교폭력의 고의가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위험한 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던지거나 했을 때에는 상대방 학생이 맞든 누군가가 맞든 맞아서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 가능하기 때문에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이게 이럴 수 있어요. 아직은 학생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장난을 쳤을 때 상대방이 크게 다칠 거로 예상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다칠 수 있을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었다면 크게 다칠 수 있다는 것도 예상을 할 수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의 쟁점. 학교 폭력이 아니면 피학생은 아무런 조치도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 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학교에서는 보험 같은 것을 들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학교안전공제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학교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다치게 되었거나 피해를 받게 되었을 때는요, 치료비나 이런 것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급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받을 수 있는 치료비는 원칙적으로 2년입니다. 그리고 2년이 넘어가면 1년 동안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보통의 경우에는 치료가 신체적 피해를 받아서 수술을 했거나 하면 1년 이내에 치료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2년 또는 3년까지 길게 두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심각한 상해를 입어서 나중에 이런 후유장애까지 살펴봐야 한다거나 심리적 치료를 받는데 시간이 걸리는 걸 감안해서 2년 또는 3년을 두고 있는데요. 이 학교폭력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한다면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만약 이것이 가해행위라고 인정이 된다면 학교안전공제에서 먼저 지급을 하고 나중에 가해 학생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형태로 결국 이 치료비나 병원비를 가해 학생에게 구상받아 갈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이냐 아니냐에 대한 중대한 기준, 학교폭력의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혹시라도 과실에 의한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으로 인정이 되었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다투어 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학교폭력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은 보다 더 조심하고 우리 부모님들은 학생들에 대한 지도에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엔 더욱더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